역사 속에서 지도 위를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버린 도시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곳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1400년 전 한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 걸렸던 수도, 주류성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절규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곳, 그곳이 바로 주류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처절했던 저항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건 한 왕국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멸망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때 정말 강대했던 백제가 불과 며칠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먼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연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기까지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멸망이 역설적이게도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었죠. 이 부흥운동의 심장부이자 마지막 희망. 하지만 그 위치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바로 이 미스테리한 본거지가 우리가 오늘 찾아 나설 주류성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비밀의 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탐정이 되어서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하며 14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류성은요, 그냥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죠. 나라를 잃고 흩어진 백제 유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구심점. 뭐랄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선언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탐정이 될 시간입니다. 1400년 전의 기록이라는 이 사건 파일 속에 남겨진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주류성의 위치를 좁혀가 보는 거죠.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주류성의 프로필입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바다와 가깝고 방어에 유리한 험준한 지형이어야 하고요. 옛 수도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다 건너 동맹국인 일본의 지원을 받기 쉬워야 했습니다. 어떤 후보지든 이 조건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진짜 주류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서 목록을 손에 쥐고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장소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곳이 이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을까요? 첫 번째 용의지는 서천의 건지산성입니다. 사실 한때는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곳이에요. 건지산성의 증거 파일을 한번 보죠. 위치는 그럴듯해요. 바다와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발굴된 유물 대부분이 백제 시대보다 훨씬 뒤인 고려 시대 것이란 점입니다. 뭐랄까 알리바이가 잘 맞지 않는 셈이죠. 그렇다면 진짜 주류성은 어디일까요? 이제 학계의 시선은 새로운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해지는 바로 부안의 우금산성입니다. 이곳은 고대 문헌의 묘사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아서 오늘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금산성의 증거 파일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기록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바다를 조망하는 위치, 천혜의 요새라고 부를 만큼 험준한 지형, 심지어 땅이 척박하다는 기록까지 거의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우금산성에서도 여기가 바로 주류성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을 만한 이른바 스모킹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성의 함락이 아니었어요. 백제 부흥운동의 운명은요, 육지가 아닌 바다, 거대한 해상 전투에서 결정됐습니다. 저항의 불꽃을 한순간에 꺼트려버린 최후의 결전이었죠. 바로 서기 663년입니다. 3년 동안이나 뜨겁게 타오르던 백제 부흥의 마지막 희망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꺾여버린 해입니다. 전투의 흐름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습니다. 백제를 지원하러 온 거대한 외의 함대가 강어귀에서 매복하고 있던 당나라 수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하고 말아요. 이어진 화공에 속수무책으로 불타 무너졌고 그 결과는 처참한 전멸이었습니다. 백강에서의 패배는 정말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안으로는 권력 다툼까지 겹치면서 3년 동안이나 타올랐던 부흥의 불꽃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꺼져갔습니다. 이렇게 주류성의 흔적은 결국 바다에서 끊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완의 추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임준성이라고 이름이 떡하니 새겨진 기와가 발견돼서 위치가 명확히 밝혀진 임준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기록에 의존해서 추정만 할 뿐인 주류성이 있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역사 탐구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류성을 찾는 여정은요, 정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잊혔던 사람들의 처절한 저항과 꿈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이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마지막 수도조차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역사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